자, 주제 4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4는 이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의 개화 정책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개화란 뭐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항구를 개항한다. 그 과정 살펴봤죠? 항구를 개항, 연다는 뜻이에요. 열 개자를 써서. 개화는 뭐냐? 뭐 그냥 연다는 거예요. 나라의 문을 열고 다른 나라의 뭐 문물, 물건, 뭐 문화에 활짝 열고 이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정치 세력을 개화 세력 혹은 개화파라고도 하는데, 자, 이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냐? 처음에는 이 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뭐 혹은 뭐 통역관, 외교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외국 문물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인 출신으로서 통역관으로 청나라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청나라를 통해서 이 서양의 외국 문물에 관한 혹은 지도에 관한 지리에 관한 어떤 지리지인 해국 도지 혹은 영환지략 같은 서양 문물 지형을 소개하는 책을 들고 오고, 이 오경석은 자기의 친구 유홍기와 함께 젊은 양반 자제들에게 이러한 서구의 문물과 정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 또한 굉장히 이제 서양 문물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해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양반 자제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파했으니, 대표적으로 김옥균, 뭐 박영효, 뭐 홍영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뭐 오경석, 유홍기, 박규수로부터 어떤 서구 문물 지식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정치관을 갖게 된 사람을 개화파, 개화 세력이라고 하고, 이들이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게 되면서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자, 내용을 보면은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은 어떤 게 있느냐? 자, 그러면은 이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배경을 살펴보면은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일본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일본이 얼마나 이제 발전을 했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느니 그거를 수신사라고 하고, 우리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라고 하는 사절단 보냈던 거 기억하죠? 비슷하게 통신사가 아니라 이번엔 수신사라고 해요. 일본에 갔다 온 이 사절단이 보고를 하는 거죠. 야, 일본 정말 발전했다더라.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쭉쭉쭉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도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개화 정책이 추진되니,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우리도 뭐 공장 세우고 뭐 무기 좋은 거 수입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개화 정책을 총괄할 리, 기, 무, 아, 문이라고 하는 관청이에요. 관청을 설치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통리, 기무, 아문, 뭐 이치에 통달하는 여러 가지 뭐 물건, 문물을 다루는 아문, 관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통리, 아문 밑에 12개의 부서를 두었으니 12사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뭐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막 이런 것처럼 이 개화 정책에서도 분야를 나눠가지고 12개로 분야를 나눠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생각하면 돼요. 군대 제도도 바꿨으니 기존에 조선에 있었던 오군영이라고 하는 거를 없애고 대신에 2개의 영, 이영으로 편제를 하고, 일종의 간부입니다. 간부인 사관학교, 별기군이라고 해서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장교를 양성하는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어떤 그런 코스도 만들었습니다. 별기군이라고 해요. 일본 애들이 교관을 파견해가지고 이 별기군을 가르쳤습니다. 대우가 엄청 좋았겠죠. 또 이 발달된 어떤 서구의 물건, 무기를 배우기 위해서 서양으로 직접 가지는 않고
자, 영선사라고 해서 중국 청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서 이를 통해서 어떤 서구의 문물을 이제 수용한 후 이를 토대로 조선에 들어와서 기기창이라고 하는 공장은 공장인데 주로 무기를 다루는 무기 공장이었어요. 무기 공장을 하나 만듭니다. 또 서구의 문물, 해외 정세 이런 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이제 많이 보내니 자, 일본에 또 한 번 보내요.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데 그 국내에서 이렇게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가지고 비밀리에 파견했다라고 하고 자,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 이 서양 세력 중에서 제일 먼저 조약을 맺은 나라가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미국이죠. 자, 미국과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 답례로 미국에도 사절단을 보내니 그 사절단 보빙사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보빙사, 미국, 조사시찰단, 수신사, 일본, 영선사, 청나라 대충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면은 자, 요 시기 무역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거류지라고 하는데 자, 거류지는 그 조선의 이제 개항 나라의 문을 열면서 그 외국 애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중국인, 뭐 일본인, 뭐 서양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이제 머무는 장소를 거류지라고 해요. 여기서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주로 어떤 애들에 의한 무역을 배울 거냐? 일본인. 강화도 조약 이후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일본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무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에 일본 상인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마음대로 우리 한반도를 막 돌아다니지는 못해. 조약에 따르면은 개항장에서 뭐 사방팔방 십리를 얘네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거류지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류지 혹은 조계라고 하는데 일본 상인은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애들이었고 자, 일본 상인은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온 물건 주로 어떤 걸 들고 왔냐? 서양에서 공장에서 마구 찍어낸 굉장히 품질 좋고 값싼 면제품, 옷, 막 이런 거, 양말, 천 이런 거 이거를 들고 조선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 조선인들에게. 조선인은 저 안쪽, 깊숙, 육지 이쪽에 있죠. 내륙이라고 하는데 자, 일본 상인은 이 개항장 주변에 거류지라고 하는 데서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여기 묶여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내륙의 조선인들에게 판매할 거야? 당연히 내륙에 있는 조선 상인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것이 조선인들에게 가고 그 대가로 이제 값을 받는데 자, 조선 상인들이 모두 개항장에 몰려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거류지에 있는 일본 상인과 이 내륙에 있는 조선 상인들을 중간에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개항장에 있던 객주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 일종의 뭐 여관업도 하고 물건 보관도 하고 유통도 하고 판매도 하고 막 그런 굉장히 좀 다양한 애였어요. 원래는 이제 상인들 이제 뭐 하룻밤 자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물건 받고 보관해주고 그러면서 판매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항장의 객주라고 하는 애들이 일본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어떤 물건? 서양의 면제품을 받고 이걸 다시 조선 상인에게 판매해서 최종적으로 조선인들에게 가는 거라면 조선인은 그 대가로 뭘 줬냐? 쌀이나 콩이나 혹은 소, 가죽 이런 거를 줬습니다. 그래서 쭉쭉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영향을 보면은 그 결과를 보면은 조선에서 그 전까지 조선에서는 이 면제품 옷 같은 거 만들려면은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서양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이제 서양 면제품 옷이 들어왔단 말이야. 싼 가격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조선에 조선인들 면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 옷을 만드는 사람들, 수공업자라고 해요.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수공업자들이 타격을 입겠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과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조선인 수공업자가 타격을 받고 또 쌀이 쭉 빠져나가면서
쌀이 부족해집니다. 조선에서 쌀이 부족해지면서 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왜? 쌀이 다 일본 놈들에게 건너가니까. 그렇게 되자 조선에서 일본인에 대한 어떤 반발심, 반감이 커져가게 됩니다. 일본 애들이 왔더니 우리 거 쌀 다 뺏어가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된 과정에는 어떤 이런 거류지 무역에 대한 일본의 지원도 한몫을 했는데 군사적 지원이 있었어요. 어떤 지원이었냐? 자, 두모포라고 하는 데에서 이 일본인 애들이 파는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없으니까 조선 상인들에게 뭐 세금을 매겼어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여기서 세금을 매기려고 했어요. 그러자 일본 애들이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또 군함을 이끌고 와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는 두모포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군대 끌고 와가지고 협박한 거야. 또 이러한 군사적 지원 말고도 경제적, 금융 지원을 했으니 일본 은행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상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주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으면 영사재판권, 일본 관원이 판결을 때리게 되면서 일본 애들에게 불리하게 하겠어요? 유리하게 한단 말이야. 자기 나라 국민 보호하려고. 그렇게 되면서 일본 애들의 어떤 그런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무역이 행해지게 되고 조선인들은 타격을 입었다. 그로 인해 특히 쌀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하층민들이 타격을 받아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